현재 카타르 월드컵 우리 16강전이 조금 전 끝이 났습니다. 아쉽게 4대1로 패했는데 오늘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경기 너무 아쉬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새벽에 열린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에서 우리 대표팀이 1대4로 브라질에 패했습니다. 예. 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여정은 16강전에서 마치게 됐는데요. 전반에만 4골을 내줬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선수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후반에 이 백승호 선수의 통쾌한 네. 만회골 한 골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브라질과는 역시 그냥 한마디로 좀 수준 차이, 실력 차이를 여실히 느낀 이 경기였다라고 보고요.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줘서 역대 세 번째 16강 을 기록한 우리 선수들에게 이제 박수를 보냅니다. 네,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네, 오늘 경기 그러면 브라질이 잘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는 우리 선수팀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우리 선수들 잘했죠. 잘했는데 이제 브라질이 더 잘한 겁니다. 네. 우리가 아직은 넘어서기 힘든 이 수준의 실력을 브라질이 갖고 있었죠. 브라질 선수들 개인기량 정말 뛰어났고요. 그리고 뭐라고 할까? 본능적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역습에 당했거든요. 네. 우리가 공격하다가 공을 빼앗겼을 때 순식간에 역습이 나서 우리 수비 선수들보다 이 숫자를 더 많이 확보하면서 이 결정력 높은 이 슛을 시도하는 모습은 예. 정말 그 맹수들이 그 몰아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보여졌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예상치 못하게 우리가 4골이나 내줬거든요. 4골이나 내준 이유는 물론 우리도 이제 수비에 방점을 두고 경기를 시작을 했지만 예. 예상치 못하게 이 첫 골을 너무 일찍 내줬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너무 아쉬운 장면들이 많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첫 골을 일찍 내주다 보니까 우리가 수비를 하면서도 만회를 하기 위해서 공격에 나서게 되면서 네. 브라질에게 역습을 너무 자주 허용하게 예. 된 거죠. 사실 16강전에 진출한 그 결과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좀 우리가 칭찬할 만한 그런 결과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 전에 이제 벤투 감독의 어떻게 보면 빌드업 축구가 호불호가 갈렸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낸 걸 봐서는 평가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벤투 감독에 대한 재평가라고 봐도 되겠죠. 예. 이 빌드업 논란이 불거지게 된 계기는 아시아 그 최종 예선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빌드업이 완성이 됐다라고 이제 인정을 했거든요. 인정을 했는데 바로 이 브라질과 같은 세계적인 이 강팀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평가전 6월서부터 평가전을 치를 때 예. 네. 이들이 우리를 전방에서 압박하니까 우리 수비진들이 우리 진영에서 볼 돌리는 것조차도 그냥 쩔쩔맸었거든요. 예. 이것을 보고서 이제 많은 분들이 월드컵 본선에 올라가면 우리 정도의 이 빌드업은 통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었고요. 그때 크게 두 가지였었는데 수비 불안도 계속해서 지적을 받아왔었거든요. 네. 특히 오른쪽 풀백에는 아직도 주전을 확정하지 못했다라는 비난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이 벤투 감독은 뭐 가타부타 말 없이 그냥 고집대로 가겠다. 이제 와서 버릴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끊고 가지고 왔고요. 네. 이 월드컵 본선에서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네. 기대 이상의 벤투 감독이 4년 동안 선수들과 함께했던 그 결과가 네. 나왔던 거죠. 대표적으로 또 이 선수 기용에서도 2차전에서 조규성 선수를 황의조 선수와 교체 투입해가지고 2골 넣는 장면이 있었고요. 네. 예. 또 이강인 선수를 적절하게 활용했었죠. 근데 네. 이강인 선수는 벤투 감독이 외면했기 때문에 팬들로부터 이강인 선수를 넣어라 이런 압력을 받기도 했는데 이런 거 보면은 이강인 선수만 보더라도 이 벤투 감독은 외면한 것이 아니라 네. 각 선수별로 기능적인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가 어떤 전략이었다. 자신이 네. 원하는 상황이나 자신이 필요할 때 필요한 선수를 적절하게 기용을 하는 거다라고 평가할 수 있죠. 예. 네, 일단 지금까지 16강에 진출했다는 것만 보면 정말 좋은 결과였고 성공적이지만 오늘 브라질전만 놓고 봐서는 아쉽지만 좀 실패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으면 벤투 감독의 이런 전략이 좀 잘됐다, 잘못됐다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뭐 네. 성공적이었다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뭐 우리도 그렇고요.
물론 이제 그 조편성이 됐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 2위로 올라가면 브라질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예상은 할 수는 있었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16강전에서부터 그 이유를 어떻게 대비하느냐까지는 플랜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16강 진출 자체가 이제 목적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한 가지 아쉬운 게 네. 오늘 선수들 뭐 끝까지 잘 뛰어줬고 뭐 경기 시작도 좋았는데 이 좀 더 좋은 경기를 보여주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오늘 분명히 체력이 변수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많은 네, 분들이 네. 지적을 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이 3차전 끝나고 사흘 쉬고 네. 16강전 벌인 거거든요. 근데 바로 이제 뛰게 됐죠. 예, 그리고 이제 브라질은 마지막 3차전에서 이 선발 11명을 전혀 다 로테이션 해가지고 주전 선수들에게 휴식을 줬어요. 그런데다가 오늘 경기 우리가 객관적인 전력에서 밀리니까 예. 수비하고 브라질 선수를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죠. 예. 휴식도 덜하고 체력도 회복이 덜 된 상태에서 더 많이 뛰다 보니까 후반에 더 힘들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었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정상적인 컨디션에서 우리 실력을 전부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경기를 펼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경기 흐름으로 보면은 예. 첫 골을 너무 일찍 내줬죠. 아. 그러니까 어차피 이 토너먼트 16강은 이겨야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1대 0으로 지든 3대 0으로 지든 4대 0으로 지든 탈락이거든요. 이겨야 되기 때문에 첫 골을 먹게 되면은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공격에 나서야 되는데 네. 우리가 이렇게 꽁꽁 묶고 수비하면서 역습에 나서지 않고 공격에 나서게 되면 브라질 입장에서는 훨씬 더 경기를 풀어가기가 쉽게 되거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두 번째 골부터는 전부 다 역습으로 실점을 다 내줬죠. 네. 참 이게 포르투갈전을 앞두고 있을 때만 해도 정말 16강에 진출해서 한 경기만 더 뛰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예. 막상 이렇게 또 한 경기만 뛰게 되니까 더 아쉬운 아쉽죠. 느낌이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게 아시아나 아프리카 축구가 아무래도 유럽의 뭐 남미의 이런 강호 팀들을 꺾을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근본적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많이 발전을 했죠. 예. 네. 그래서 이번에 뭐 호주하고 우리하고 또 일본 세 팀이 올라갔고요. 예. 아시아 축구의 발전, 성장을 이끌어내는 원동력 중에 하나가 한국과 일본의 어떤 라이벌 관계 속에서 앞서 나가는 리딩 역할도 예. 있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꼭 물론 이제 유럽과 남미가 우리보다 뭐 축구 선진화는 돼 있지만 우리가 좀 어떤 일종의 오늘처럼 이 좌절 우리하고 클래스가 다르다라고 이 좌절을 느끼는 거는 월드컵에서 어떤 4강권 팀, 8강권 팀 그러니까 8강권 팀을 우리가 꺾었죠. 우루과이 정도는요. 네. 월드컵 4강권 팀 정도는 우리가 좀 벅차다. 예를 들면 프랑스, 뭐 아르헨티나, 예. 뭐 브라질 이 정도 4강권 팀에는 우리가 지금 힘들지만 8강권 팀까지는 그래도 대등하게 경기를 깜짝 이변을 연출해내는 수준까지는 올라갔다라고 보고요. 네.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뭐 이 유럽과 남미와 대등하게 설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대책들을 많이 내놓을 수는 있어요. 뭐 예. 축구, 뭐 유망주 발굴과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그 플랜들은 충분히 내놓을 수는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유럽도 그렇고요, 남미도 그렇고요. 이 축구는 하나의 문화가 돼서 모두들 그냥 어렸을 때부터 축구와 함께 자라나잖아요. DNA가 좀 다른 그런 느낌인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DNA도 다르고 저변도 다르고 네. 축구 더군다나 뭐 이 남미 같은 경우에는 축구 인생을 걸어서 자신의 그 인생의 어떤 그 큰 꿈을 축구에 거는 뭐 이제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우리보다는 예. 훨씬 더 풍부한 그 문화적인 이 저변 속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네. 축구 자원 자체가 우리하고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또 이번 브라질전에서 벤투 감독의 선수 활용은 좀 어땠다고 보세요? 베스트 11, 그러니까 선발 네. 11명은 우리의 그 베스트 11이었었어요. 베스트 11. 예, 네. 베스트 11으로 정상적인 전력으로 출발을 했고요. 예. 네. 근데 이 전반에 이 4골을 내주다 보니까 이미 승부는 넘어갔다라고 판단을 내렸겠죠. 네, 판단을 네. 내서 이제 후반에 이 그 손준호, 홍철 선수 교체 투입했고요. 그리고 백승호 선수도 내보냈고 네. 이강인 선수를 내보냈는데 아마 이제 백승호 선수나 홍철 선수나 이제 손준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경험
을 쌓게 해주려고 마지막 경기고 하니까 네. 투입시킨 것 같고요. 그중에 또 이 백승호 선수는 보답을 하는 아주 통쾌한 만회골 터뜨려서 기억이 남고요. 뭐 이강인 선수가 이제 맨 마지막에 투입이 됐거든요. 예. 근데 이강인 선수가 마지막에 투입이 돼가지고 뭔가를 좀 보여주기에는 네.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게 드러나죠. 예. 그럼 먼저 투입됐다면 더 좋았을까요, 이강인 선수가? 근데 먼저 네. 투입되면은 우리 다른 선수들과의 어떤 그 전술이나 네. 움직임이 조금 변화가 있어야지 돼요. 그러면 우리 선수도 준비한 판이 확 달라지게 되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의 역할은 애초서부터 이 벤투 감독이 선발로 생각하지 않고 후반에 승부수를 띄우는 조커로 생각했기 때문에 후반 20분 이후에 투입돼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고 네. 골에 집중해라. 이런 이제 이 지시를 받고 들어가는 거고 예. 선발은 다른 선수들과의 호흡 전체로 전술적인 면에서 그 안에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우리나라가 이제 16강전에 진출하게 되는 확률이 9%다라는 말도 있었고 굉장히 기적적으로 16강에 진출을 했는데 예. 너무 강팀을 만나가서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좀 불운이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예. 만약에 선수들의 체력 조건도 굉장히 좋았고 뭐 손흥민 선수나 김민재 선수 같은 부상 선수가 만약 없었더라면 조금은 결과가 달랐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상은 변수가 아니라 사실은 상수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팀이든 갖고 있는 자원의 이 100% 선수 자원 가지고 경기에 나서기는 힘들거든요. 부상은 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브라질도 뭐 5명, 6명 정도가 부상 때문에 네. 고민이 많았는데 그런데 이 부상을 메꾸는 선수를 우리가 보통 뎁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선수 자원. 이 뎁스 자체하고 부상 선수를 대체하는 그 백업 요원 자체도 그것도 좀 더 실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하. 예, 실력이고요, 저력이고요. 때문에 부상이란 말은 사실은 저는 핑계가 될 수밖에는 없고요. 예. 부상 선수 만약에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부상돼가지고 이번에 못 나왔다. 그러면 한국 축구가 다 망하게 되면 손흥민 한 사람이 한국 축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체 선수 이 풍부한 자원들을 길러내는 게 그게 더 저력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16강 그 너머를 좀 더 가까이 가보지 못한 이유는 결국 브라질을 만났기 때문이다. 일본도 뭐 16강전에서 패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길 뻔한 경기를 했거든요. 1대1까지 갔더라고요. 예. 1대1로 비기고 연장전까지 가서 비기고 난 다음에 승부차기에서 아쉽게 패했는데 우리도 좀 브라질이 아니라 우승 후보 팀이 아니라 한 8강권 정도 팀을 만나가지고 한번 경기를 벌여봤다면 그래도 좀 더 이길 만한 경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좀 저는 좀 불운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체력과 부상보다는 너무 강한 팀을 만난 게 아쉬웠다 그거죠. 이런 예. 말씀 해주셨네요. 네, 그리고 이번 월드컵이 지난 월드컵과 달리 이제 교체 카드가 3명에서 5명으로 늘었잖아요. 예. 그러면은 벤투 감독이 이번에 이런 교체 카드를 좀 적절히 잘 활용을 했다고 보시나요? 그렇다라고 보죠. 왜냐하면은 대표적인 게 그 이강인 선수죠. 예. 이강인 선수고 그리고 초반에는 우리가 나상호 선수를 많이 활용하다가 네. 황희찬 선수가 회복이 됩니다. 황희찬 선수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초반 1차전에도 처음에 그 원톱 자리에는 황의조 선수가 나왔죠. 이제 황의조 선수가 나와서 계속 부진하다가 결정적인 기회를 딱 한 번 놓쳤거든요. 그거 보고서 또 판단을 내려가지고 그 이후서부터는 조규성 선수로 계속 바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포백 수비진만 보면 수비진은 사실 이거 조직력이 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쉽게 좀 바꾸기는 힘든데 수비진에서는 이 고정된 멤버들 네. 우리가 그 골키퍼 김승규 선수까지 해가지고 자랑스러운 5명의 김씨들이라고 인정까지 받았었죠. 예. 고정된 멤버로 수비진을 갔고요. 오늘 네. 그냥 홍철 선수, 김진수 선수 대신에 교체 투입을 했죠. 그리고 이제 전 아스날 감독이자 피파 기술위원장인 아르센 벵거가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골키퍼의 영향력이 굉장히 늘어난 게 큰 변화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영역이요? 네, 골키퍼의 그 영향력이 늘어난 게 가장 큰 변화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김승규 선수가 이번에 정말 많이 애를 썼는데 오늘 경기만 놓고 봤을 때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김승규 선수 오늘 화가 나서 골을 많이 먹다 보니까 골 먹고 난 다음에 공을 발로 차는 장면도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래도 내가 김승규인데 그냥 전반에 하면 4골을 줬으니 얼마나 속이 상했습니까? 그렇겠죠. 예. 이게 근데 후반에는 이 슈퍼 세이브가 많이 나왔죠. 예. 이렇게 결정적인 아주 위험스러운 장면이 많이 나왔는데도 후반에는 선방에서 이 한 점도 주지 않는 그 선방을 했고요. 전반에 그 4골이나 내줬는데 그 4골은 이 골키퍼의 그 영향력권의 바깥에 있는 골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줄 수밖에 없었던 완전히 브라질에게 그 역습을 당해서 뚫려가지고 내줬던 골이고요. 특히나 그 3번째 골로 줬던 그 히샬리송 선수의 골은 좀 감탄스러웠죠, 솔직히. 예. 그 우리 수비진이 있는데도 그 좁은 공간에서 패스 하나로 주고 달려가서 다시 받아가지고 그 공간을 뚫는다는 거는 참 네. 감탄스러웠습니다. 때문에 골키퍼의 네. 영향력 밖에 있는 골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럼 예. 이제 브라질 선수들의 정말 잘한 점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예. 평론가께서 보셨을 때 오늘 경기 어떤 선수가 눈에 띄었다, 좀 활약을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 인상적이었던 거는 네. 브라질의 공격수들은 정말 위력적이다. 네. 그러니까 그 비니시우스, 예. 그 네이마르 그리고 히샬리송, 그 수비를 하다가 공을 빼앗아 그렇게 편안하고 여유롭게 수비하고 느린 템포로 가다가 공만 뺐으면은 불과 1초 2초 사이에 우리 진영에 다 와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분명 우리 수비수가 더 많았는데 네. 공격할 때 보면 어느새 다 자리 찾아가지고 측면에서 크로스할 때 보면 이쪽에 브라질 선수들이 다 가 있죠. 네. 그 대단하다는 얘기죠. 또 첫 번째 골은 우리가 왼쪽에 뚫렸는데 왼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오른쪽 선수의 그냥 브라질 선수 혼자가 너무나 편하게 혼자서 그냥 네. 완벽한 기회로 슛을 쐈죠. 이게 대단합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월드컵 총평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점을 준비했으면 좋겠는지 짧게 좀 설명해 주시죠. 이번에 이 벤투 감독이 4년 동안 혼자 팀을 이끌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도중에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한 사람의 감독이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색깔대로 대표팀이 키워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여실히 봤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뭐 아시아 축구 이번에 많이 성장했는데, 네. 근데 저는 뭐 8강권 팀까지는 우리가 이제 충분히 한번 대등하게 겨뤄볼 만큼 올라갔다. 예. 4강권 팀과는 아직까지는 좀 힘들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더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봤다라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우리나라의 마지막 경기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